막판에 외국인이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굉장히 많이 샀네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 이제는 좀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는 오늘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해 보면서요. 또 앞으로의 증시 어떨지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요? 네, 박스권 하단 확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외국인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마지막에 산 부분도 있고요.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샀네요,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었다가 금일 같은 경우 이 마이너스 한 이 0.5% 정도 시작을 했다가 종가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단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지수,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요. S&P 500 선물도 계속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까지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은 뭐 국내 증시 그만큼 좀 탄탄하다는 이 증거기도 한데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확인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장에서 중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알려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박스권 하단을 확인했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그 하락이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2650 정도를 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이 자리 정도는 국내 증시에서 뭐 탄탄하게 좀 지켜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오늘 시장에서 지수로 좀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잠깐이든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박스권 하단을 깬다고 하더라도 이게 박스권 하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1월 27일에는 잠깐 2600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중대한 사태이고 그리고 이런 사태의 초반이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게 시장에 작용하지 못하는 이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던 점도 국내 증시가 사실은 탄탄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게 기대가 되고 있죠. 실적 상승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실적 보고 좋은 섹터들 시장과 상관없이 이런 리스크와 상관없이 나는 매수하겠다라는 매수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뭐 국내 시장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실적 보면서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바로 쉬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3월 증시 시작이 되면은 어떤 주요 일정들이 바로 대기가 돼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3월 1일 중국의 2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이 최근에 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경제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중국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지표에 따라서 철강하고 화장품은 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3월 4일에는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로 잘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도 어찌됐든 이 물가가 문제입니다. 미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3% 이상의 이런 물가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 총재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이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3월 4일입니다.
미국은 1번이 사실은 고용이 1번이었는데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용이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다시 한번 더 빨라진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12월 고용 보고서 잘까지 좀 잘 살펴보시는 금요일까지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초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관심 가져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체크 포인트들 투자자분들이 꼭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미국 선물이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 마지막에 외국인이 프로그램이지만 한 번에 2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등을 볼 때는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리고 이제는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대화가 시작이 됐을 때 잘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더 심화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완화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느냐, 이번에도 2,800 가지 못하고 상승을 하느냐, 2,800을 그래도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상승에 대한 폭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승에 대한 폭은 전기전자 섹터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사실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상승 폭이 얼마나 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종목의 상승이 잘 되지 않았죠. 최근에 이 세 종목이 좀 부진하면서 개별 종목으로는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섹터로도 상승하는 섹터가 나왔지만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등할 때 전기전자 섹터가 같이 가는지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간다라면 2,800 돌파도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로 대표되는 이 세 종목의 움직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지금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까지 이번 주에는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략입니다. 전략 어떻게 좀 세우고 계세요? 네, 계속 박스권입니다.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건 박스권 하단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다면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러 다시 달릴 겁니다. 그럼 이 얇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들 많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 많이 좋은 섹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섹터별 순환매를 잘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가시기가 힘들다라면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 섹터별 순환매에서 실적이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종목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종목들 분할로 좀 담으시는 전략도 향후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분할 매수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이었습니다. 시장의 바닥 시그널, 이 바닥이 나왔다라는데 조금은 자신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2월 증시가 모두 다 끝을 맺었습니다. 3월 증시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조금씩 워낙에 또 1월, 2월 이 연초에 우리가 홍역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는데요. 3월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여전히 또 안심할 수는 없는 우크라이나 이슈 이것의 바로미터가 되는 원자재 가격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슬슬 저가 매수 할 만한 종목군들은 좀 사담으시면서 포트가 너무 비어 있으시다면은 이제 주식을 어떻게 좀 채워나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숙제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코너는 이어지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쉬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증시 쉬어가면 그 이후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던데 내일 모레 좀 더 나은 장 분위기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